2025년 9월 4일 오전 10시 임신 6개월의 한 여성 엔지니어가 사무실에서 배터리 설계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 금요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합법적인 비원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밖에서 헬리콥터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을 보니 검은 차량 수십 대가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요원들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한인 커뮤니티 관련 기사를 기고하고 있죠.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식당 주인, 교수, 엔지니어, 의사.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조지아 한인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9월 4일 아침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인회장님, 교민대표님, 교회 목사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큰일 났어요. 한국인들이 체포됐대요.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서베너를 향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2시간 반 거리. 차 안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교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은 경찰 테이프로 봉쇄돼 있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500명이 넘는 연방 요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주류총기 단속국. 미국의 모든 법 집행기관이 동원됐습니다. 마치 테러범을 잡는 것 같았다고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300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금됐다가 풀려난 몇몇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임신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를 만난 건 한인회가 마련한 긴급지원센터에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배를 보았습니다. 6개월. 이제 곧 태어날 아기였습니다. 임신한 거 말씀드렸나요? 네, 말했어요. 그런데 상관없대요. 2번이나 수갑이 채워진 여성분도 계셨고요. 그녀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였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아니었지만 플라스틱 결속선으로 손목을 꽁꽁 묶었어요. 임신부인데도요. 그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은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빨간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중범죄자들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공포스러웠어요. 배 속의 아기가 계속 걱정됐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비자는 문제 없었나요? 네, 비원 비자 있었어요. 합법이었어요. 배터리 장비 설치하러 온 거니까요. 그 주에 귀국 예정이었고요. 합법 체류자였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약은 받았나요? 임신부용 영양제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못 받았어요. 물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녀는 홀딩룸이라는 곳에 사나흘 이상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규정은 최대 12시간인데 말이죠. 샤워실 바닥에 오물이 있었어요. 폭염인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지만 사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2025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저는 다른 분들도 만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직원, 협력사 직원, 시공사 직원.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 열악한 구금 환경. 한 협력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미국 직원들은 확인하고 바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전부 데려갔어요.
피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띄웠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우리가 무슨 테러범인가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조지아에서 살면서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봐왔습니다. 식당 하나 차리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분들, 자녀 교육을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부모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민들. 그런데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9월 5일 국토안 보수자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475명을 체포했으며 다수가 한국 국적자입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수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은 합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피자 조건 위반. 비원 피자로 와서 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원 피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피자입니다. 장비 설치, 기술 지원, 직원 교육. 이런 일들을 하러 오는 피자죠. 그들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색 지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체포한 건 처음 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9월 6일 저는 사바나 한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커뮤니티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100명이 넘는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한인회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들었어? 김 엔지니어 부인도 잡혀갔대. 피자 있었는데도? 응, 있었대. 그런데도 구금됐어. 저는 앞쪽에 앉아있는 조다의 사바나 한인회장을 봤습니다. 올해 66살. 40년 전에 미국에 왔고 30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인회장으로 일하며 교민들을 도왔죠. 그런데 그날 그녀의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곳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식당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이요. 40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전 미국 시민입니다.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죄가 된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장에 있던 교민들이 말하더군요. 미국 직원들은 금방 확인하고 보내줬대요. 그런데 한국인은 전부 데려갔다고요. 피자 있든 없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법 잘 지킵니다.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범죄자 취급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지아와 한국, 미국과 한국을 연결했던 신뢰. 그게 무너졌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한인 단체 채팅방, 교회 채팅방, 학부모 채팅방.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교민이 썼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분이 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 부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 때문에 전체 한인들이 의심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저는 그 댓글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지역 노조에서 현대차 공장의 한국인 고용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는 사실을요. 미국인 일자리를 한국인들이 빼앗아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베너 중앙노동협의회 회장이 언론에 말했다더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9월 8일 한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이 사건 나흘 후 긴급 조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 대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9.2%가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 30.7%만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과반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는 친구였죠. 거기 분위기 어때? 난리야. 뉴스마다 이야기고 커뮤니티마다 이야기야. 어떤 반응이야? 대부분 충격이지. 동맹국인데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쇠사슬로 묶었다는 게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더라. 9월 10일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지아 한인들에게 IC의 현대차 단속은 배신을 의미한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한인 사회는 멕시코, 인도, 자메이카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이민 커뮤니티다. 그들은 조지아 경제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단속 이후 며칠 동안 충격과 분노가 표출됐다. 저도 이 기사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10여 명의 교민을 인터뷰했고 한인회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라 박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장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9월 8일 사바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지역 한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근면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녀는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40년, 50년 쌓은 신뢰가요. 그걸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아 한인사회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사를 송구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한인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함께 기뻐했고 가게가 잘 안되면 함께 걱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임신부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조다의 회장님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라 박 지부장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조지아와 한국, 미국과 한국을 연결했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뢰. 그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드디어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전세기를 보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9월 12일 새벽 저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대한항공 보잉 747H 기종. 300명 넘는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항공기였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엔 이미 수십 명의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친구를 마중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기자들. 오전 11시쯤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임신부 엔지니어도 보였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손은 계속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오실 계획 있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와요. 절대로. 다른 분들도 인터뷰했습니다. LG 직원, 협력사 직원, 시공사 직원.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와요. 무서워서 못 와요. 합법 비자 있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총 317명이 구금됐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 미국에 남았을까요? 단 한 명. 잔류율 0.3%. 316명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지아에 대한 한국 기술자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대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장 준공이 최소 두세 달 지연될 겁니다. 인력 충원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한국에만 있거든요. 미국 현지 인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 구금된 모든 사람이 한국 복귀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다시 조지아로 오고 싶어 할까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날 밤 한인 커뮤니티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늘 왁자지껄했던 채팅방이 고요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한국 뉴스 기사였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준공 지연. LG 배터리 공장 인력 공백 우려. 한국인 316명 집단 귀국의 의미. 그리고 정확히 18해 후 9월 30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조지아주 제지 공장 두 곳을 폐쇄한다는 거였습니다. 서베너와 라이스보로.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90년 역사를 자랑하던 그 공장들이 동시에 문을 닫는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애틀랜타 저널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서베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페이퍼 폐쇄건이요. 한국인 구금 사태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가봐. 그리고 현장 분위기 잘 전해줘.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서베너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인들이 체포됐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공장 앞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90년 역사를 지켜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저는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25년요. 대학 나오자마자 들어왔으니까. 그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어요. 30년.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이 공장을 봐왔죠. 폐쇄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90년이에요, 90년. 대공황도 견뎠고 세계대전도 견뎠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보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직접 고용 1100명 실직. 2차 피해 삼림벌목업 종사자 52,000명 타격. 3차 피해 토지 소유주, 운송업, 정비업 전체 연쇄 붕괴. 조지아 삼림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저는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목재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동시에 신산업인 배터리 공장도 멈췄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중고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가생이닷컴 정치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일자리 시말라 조지아 근황. 피마르는 추지사 곧 방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터질 게 터졌네 리으리응.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쇠사슬로 묶더니 이제 손 벌리기 키읔키읔키읔. 한국인 쫓아내고 자기들도 망하네. 저는 그 댓글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냉소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26일 한국인 300명을 체포한 것과 1100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진 것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다의 한인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제지 공장 폐쇄됐다면서요. 네, 어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들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한 달 전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민들도 막막했어요. 구금됐을 때.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했죠.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조지아 사람들도 그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인 300명 체포 26일 후 조지아에 닥친 일자리 대란.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90년 역사의 공장이 문을 닫고 11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 달 전 한국인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 쫓아낸 그 조지아에서 기사를 송구하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인들을 쫓아내라고 주장했었죠.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9월 8일 사건이 터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실에서 현대자동차 본사로 보낸 이메일이었죠. 제보자는 주지사실 관계자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작성돼 있었거든요.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입니다. 나흘 전엔 한국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는데 이제 추지사가 직접 한국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추지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메일 건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지사께서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신가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추지사의 한국 방문은 9월 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구금 사태와는 무관한 건가요?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이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세 번째다. 하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 왜일까요? IC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 그리고 현대차 LG 공장 건설 현장의 인력 채투입 문제. 9월 17일 저는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 사바나 모닝 뉴스와도 인터뷰를 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악몽 같은 시간입니다. 9월 4일 어디 계셨나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규모 단속 작전이 진행될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로 소식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나요? 한국인 체포 및 구금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대차가 오기 전부터요. 한국 기업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사람들. 그 단어가 귀에 남았습니다. 한 달 전엔 쇠사슬로 묶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316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단 한 명만 남고요. 0.3%. 네, 0.3%. 이게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최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디트로이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대차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대차 측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와 윌슨 장관은 현대차 측의 지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메타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한국인 근로자 복귀 문제는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톨리슨 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자님. 네? 이건 꼭 기사에 써주세요.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합니다. 의지하고 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읽었습니다. 9월 21일자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골판지 공장 폐쇄가 말하는 것 마이너스 미국 소비 심리 위축의 신호.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포장 상자 제조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조지아주의 두 곳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의 신호다. 그리고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골판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 미국은 약 8달 만에 전체 골판지 생산 능력의 9%를 잃게 된다. 이는 2009년 경기 침체 기간 줄어든 골판지 생산 능력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30년 경력 포장재 애널리스트 아담 조셉슨의 말.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의 폐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골판지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봤습니다. 피자 상자부터 아이폰 포장재까지 미국인이 소비하는 모든 것은 골판지로 배송됩니다. 아마존 박스, 월마트 상자. 전부 골판지죠. 골판지 수요 감소는 곧 소비 감소를 의미합니다. 저는 다시 톨리슨 청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중고입니다. 목재 산업은 무너지고 신산업인 배터리 공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떠났습니다. 9월 23일 저는 IC 조지아 지부 공보관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베너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범죄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추방체포 대상이 된다. 이 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수석 졸업생이건 의사건, 변호사건, 피자 요리사건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건 상관없다. 불법 체류자가 IC와 만나게 되면 당신은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가생이닷컴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마르는 주지사 키읔키읔키읔키읔. 4일 전엔 쇠사슬로 묶더니 이제 애걸 키읔키읔. 유일한 사람들이래 키읔키읔키읔. 그럼 왜 쫓아냄? 자업자득 교과서적 사례.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이제 조지아 절대 안 가겠네. 신뢰가 박살났는데. 저는 그 댓글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다의 한인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9월 28일 저는 현대차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지쳐 보였습니다. 공장 준공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3달. 하지만 솔직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 새 인력을 보내려고 해도 다들 거부합니다. 왜요? 당연하죠. 누가 쇠사슬 묶일 위험을 감수하고 오겠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 조지아는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됐습니다. 금기어.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지아는 희망이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LG 배터리 공장, 25,000개 일자리 창출 약속. 하지만 지금 조지아는 금기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일한 사람들을 쫓아낸 데가 마이너스 조지아주의 긴급방안이 말하는 것.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 전 쇠사슬로 묶어 쫓아낸 사람들. 이제 조지아주는 그들을 유일한 사람들이라 부르며 돌아오길 간청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돌아올까요? 10월 3일 저는 다시 서베너를 찾았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인들이 체포됐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도 인터내셔널 페이퍼 제지 공장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활기로 가득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9월 4일 한국인 300명 포함 475명 체포. 9월 8일 주지사실 현대차의 긴급 이메일. 9월 12일 전세기 316명, 귀국, 잔류율 0.3%. 9월 17일 경제개발청장 한국인 반드시 필요 발언. 9월 30일 90년 역사 제지공장 2곳 폐쇄, 1100명 실직. 정확히 27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좋죠. 제지공장 사람들이 단골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커피 사러 왔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현대차 공장 사람들도 줄었어요. 한국 분들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보여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카페 주인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쫓아내자고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를 몰고 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다의 한인 회장님이었습니다. 기자님,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나고 싶어서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한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전 10년 동안 한인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다릅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이번 일로 피해를 본 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지 공장 노동자들도 피해자예요. 카페 주인들도, 식당 주인들도, 지역 경제 전체가 피해를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해자인가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IC, 지역 노조, 주정부, 아니면 시스템?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불신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 거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모두가 손해를 봤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40년?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신부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병원 다니면서 검진 받고 있어요. 아기는 건강하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안정돼 있었습니다. 아직도 악몽 꾸세요? 가끔요. 그래도 예전보단 덜해요. 조지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녀는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원망은 안 해요. 화는 나지만. 왜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현지 직원 중에 저 챙겨준 분들도 있었고요.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무서워서요. 이해합니다. 기자님. 네? 제 이야기 기사로 쓰실 때 한 가지만 꼭 써주세요. 뭔가요? 거기 미국 노동자들도 피해자라는 거요. 제지 공장 문 닫아서 일자리 잃은 분들. 그분들도 불쌍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이,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조지아에서 살면서 많은 취재를 해왔습니다. 한인들의 성공 스토리도 썼고 갈등 상황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저도 때때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한국인들이 규정을 어겼을 거야 같은 생각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조지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5일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7일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가 멈춘 시간.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아주는 한국인 300명을 쫓아냈다. 그리고 27일 후 1100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졌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배웠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40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노조는 한국인들을 쫓아내면 일자리를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미국인 노동자, 카페 주인, 식당 주인. 모두가 하나의 경제 생태계 안에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부 엔지니어가 보여준 것처럼 조지아주는 지금 신뢰를 다시 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경제개발청장이 한국인들의 복귀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316명이 등을 돌린 그 조지아로 누가 다시 가고 싶어 할까요? 이건 단순히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관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27일.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가 멈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